저가 시장도 되게 신기한 시장인데 다이소 실적 추이를 보면 진짜 이렇게 우량하고 고성장하는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얘기하냐, 아 나중 되면 다이소에서 지금 스마트폰 판다, 다이소에서 컴퓨터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 적어도 5년, 길게는 20년, 30년 동안은 이 트렌드가 그럼 이제 저가 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가의 가장 상징적인 회사가 누구죠? 모두가 다 아시는 다이소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있는 다이소 같은 1,000원 샵, 1달러 샵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해외에.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다이소가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보통 저가 상품이 잘 팔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 모든 회사들이 다 어려웠다고 하지만 이때 돈 번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주가 이제 많이 먹고 싶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소주가 상대적으로 싸고, 그래서 소주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싼 안주류를 만드는 식당들은 되게 흥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택시 못 타죠. 내 차 타려고 하니까 기름값 많이 들지. 그래서 뭘 탔죠? 나가려면 무조건 대중교통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회사들은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를 타긴 하는데, 저가 시장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얘만큼 좋은 애가 없죠. 싸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경기가 좋아도 잘 돼요. 저가 상품도. 이거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라고 지목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부의 양극화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누구는 있는 사람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양극화 현상 때문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돈이 없지도 않아.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중산층은 부의 양극화라는 이 굴레 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 되게 특이한 특징이 있거든요. 여기도 명품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명품 소비를 하는 것도 중산층이면 내가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 가격을 소비할 것 같죠,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중가시장처럼? 아니에요. 중산층의 소비 패턴을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여기도 역시나 초고가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초저가 상품을 사는 경향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기 라인에 있는 거를 그렇게 많이 안 사요. 왜냐? 예전처럼 중간 가격에 해당하는 소비재를 샀을 때 느끼는 그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세요. 고가 기준으로 한번 보면 여기서도 되게 재밌거든요. 아까 전에 에루샤 얘기를 했었죠.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데 명품 안 사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명품 브랜드들은 되게 특이한 전략을 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쳐보고, 루이비통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있죠. 뭐 가방 같은 것도 있고 머플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키링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코트 패딩 같은 옷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루이비통에 가서, 여러분들은 산 적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샀거나 선물을 받았거나. 보통 뭘 선물하거나 받죠? 이거나 이겁니다. 또는 멀리 가면 이거예요. 그리고 좀 더 멀리 가면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루이비통에서 호트 같은 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잘 보세요. 이쪽까지는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내가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여자친구랑 2년 3년 됐는데 여자친구가 뭐 하나 비싸고 의미 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뭐 사주지? 그러면 키링 지갑까지는 가볼만 해요. 이게 그렇게 안 비싸요. 물론 가격이 비싸긴 한데 내가 적어도 죽어도 못 살 정도로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코트 보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하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보지도 않아요. 중산층 타겟을 하려고 애초에 에루샤가 타겟팅을 이런 것 쪽으로 많이 해요. 애초에 회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산층에 이런 거는 산다는 걸. 그래서 이쪽 라인도 고가로 가면 이렇게 꺾이는 거고요. 그리고 저가로 가면은 내가 중산층이니까 난 너무 싼 거 싫어 해가지고 난 다이소 안 갈래. 그러나요? 가죠. 그러니까 중산층도 위아래로 이제 찢어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부의 양극화 때문에 지금 양쪽 격차가 심해졌는데, 중간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간 라인에 있는 이쪽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롯데백화점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롯데백화점 매출은 대부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가 시장 얘기를 살짝 더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의 상징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모두가 다 아는 다이소라고 했죠. 물론 다이소가 경영을 진짜 잘하는 거긴 합니다. 다이소 실적 추이를 보면 진짜 이렇게 우량하고 고성장하는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좋죠. 그럼 다이소가 잘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저가만 고집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가지고 샀는데 품질이 너무 떨어지면 나중에 싸다고 그거 또 사겠어요? 안 사거든요. 싼데 좋아야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싼데 좋은 걸 실현시킨 게 바로 지금 다이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소가 완전히 거의 뭐 만물상처럼 가고 있는 게 예전에는 뭐 생활용품, 그릇 뭐 이런 것만 팔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IT에 들어가는 뭐 부수적인 기기, 뭐 이어폰도 팔고 뭐 충전기 같은 것도 실제 삼성에 납품이 들어가는 정품을 되게 싸게 팔기도 하고 이제는 뭐도 팔죠? 뭐 화장품 같은 것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별거 안 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얘기하냐? 아, 나중 되면 다이소에서 지금 스마트폰 판다. 다이소에서 컴퓨터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확장을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이소가 싸게 팔 수 있는 거는 일단 판촉비라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다이소는 당연히 대량으로 구매해서 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장하는 비용 있죠. 패키징하는 포장 비용 같은 것도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더 싸게 대량으로 해서도 그렇고 괜히 비싸게 포장지만 크게 해가지고 가격을 1,000원, 2,000원 올려버리는 그런 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부의 양극화 영향도 있지만 애초에 소비 트렌드 자체가 초고가 라인 또는 초저가 라인으로 역시나 소비 자체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커피 시장이죠. 청담동에 엄청 유명한 플래그십 커피 스토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샤커피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브랜딩이 잘 된 커피죠. 바샤커피 이거 드립처럼 내려서 먹는 건데 저도 이거 사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 비싸. 주문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한 팩에 한 12개 정도 제가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박스가 딱 이만해요, 실제로. 근데 이걸 뜯어보면 여기 안에 무슨 책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사면 보통 설명서 들어있잖아요. 그런 책자 같은 것도 있고 포장을 엄청나게 프리미엄으로 해요. 근데 이게 잘 팔려. 이건 왜 그럴까요? 앞서 얘기한 대로 명품 반열에 올라가려고 브랜딩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비싸도 먹으라고. 그래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타겟팅을 하는 거고 이거랑 반대로 있는 게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메가커피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저가형 커피입니다. 근데 이 가격 차이가 거의 미친 듯이 나거든요. 몇 배씩 차이가 나는데 얘도 잘 팔리고 걔도 잘 팔린다는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도시락 시장 같은 게 있죠. 먹는 시장. 잘 팔리니까 종류가 무슨 상상하지도 못한 게 수십 가지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또 도시락 말고 고가로 가면은 오마카세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1년, 2년 사이에 오마카세 같은 비싼 이렇게 식당들이 이게 거품이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망하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위아래로 벌려져서 중가 라인 그런 자체의 메리트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트렌드가 앞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쭉 들어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적어도 5년, 길게는 20년, 30년 동안은 이 트렌드가 안 바뀔 것 같죠, 양극화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생활에 앞으로는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될 거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중점적으로 보시고 실생활에 적용을 하시고 필요한 거를 쓸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균수의 경제 사용 설명서 14번째 시장 초고가 대 초저가 소비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에 대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균수의 14번째 강의 여기서 끝!